자,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아직까지 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최근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잇따라 신변 위협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선고일 늦어지면서 여론전도 장외 여론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늦어지니까 이제 국민들 간의 갈등, 네. 특히 극우 세력과 이제 대다수의 헌법 수호를 원하는 민주 세력 시민들과의 갈등이 좀 있는데요. 특히 그것이 집결된 것이 헌법재판소 앞이라고 좀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 앞을 좀 점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기자회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일어났고요. 그게 뭐 테러라고 저는 보고 그게 테러죠? 예, 돌이나 이런 것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게 저는 폭력의 단초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민주당 강화문에 천막 당사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지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예상했던 시점보다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뭔가 비상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지금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 측에서도 한덕수 총리를 먼저 결정을 내려라라고 요구했던 상황인데 그렇게 좀 되고 가고 있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선고가 계속 늦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헌법소를 염원하는 민주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 비상 상황 아니냐. 우리가 워낙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계엄선포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리 탄핵이 인용이 결정적이고 확정적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시국으로 생각하고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에서 엄중함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10시에 합니다.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먼저 윤석열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바뀌어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헌법재판소의 의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정보는 거의 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 거짓말 같아요. 이거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네.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추측성 기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쑥 보고 아 이것도 추측이겠구나 하고 잘 제대로 이렇게 중량 있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헌법재판관 내부에서도 흔히 진보 보수라고 이제 분류하는 어떤 그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혹시나 보수라고 분류되는 재판관 중에 한 분이 그래 뭐 탄핵은 인용되더라도 시간을 끌자고 하는데 그런 의도를 좀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조금 의심 같은 거랄까요? 그런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이제 합의해서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대놓고 뭐 우리 좀 늦게 하자 할 수는 없으니 아마 어떤 이슈 논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어떤 그렇죠. 결과가 나오느냐.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결정을 올해를 하겠다고 발표가 됐을 때 저는 모든 일정대로 가겠구나라고 추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묶어서 아마 토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란 혐의의 내용도 그렇지만 순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어떻게 되면 논의 산물,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권한이 정지된 상태지만 막상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상태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파면돼서 대통령이 없어져 버린 상태라면 그러면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선거 대선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도. 지금까지 탄핵소추 가운데 이제 국무총리까지 된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일정 상황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누가 국정관리, 선거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덕수 총리가 선거가 된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복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막 하더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요? 예, 기각돼서 복귀한다. 저는 이런 것 안타깝게도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안을 보면 사실 도저히 그 기각하기 어려운 사안이지 기각하기가 않습니까? 어렵다. 왜냐하면 예, 예.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에 대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것만 해도 헌법 파괴적인 것이어서 저는 파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여러 가지 근데 그 재판 자체가 한 90분 정도밖에 그렇게 길게 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루 그리고 했습니다. 그렇죠. 변론을. 그리고 이제 자료도 국회에서 간 자료 외에는 검찰의 어떤 기록 이 사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증거가 내용이 많은데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전혀 보내지지 않았고 검찰에서 보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탄핵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헌 위법하고 그다음에 위헌 위법하고 그다음에 헌법 파괴적인 어떤 그래서 이 사람을 파면시키는 것이 헌법 수호 국정원 안정보다 더 나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충분한가 자료가 이런 또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이래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위헌 위법한데 중대하진 않다. 아니면 그렇게 뭐 이렇게 하든지. 가서 기각하는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 아예 뭐 예를 들어서 150석이 안 돼서 각하 의견을 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51, 200 예, 얘기. 그 예. 150석이냐 200석이냐 해서 각하 의견을 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건 괜찮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헌 위법 하지만 좀 완전히 그걸 파면시키기엔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낼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그래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런 여러 스펙트럼으로 보면 150석 200석을 넘어서서 기각 의견도 있고 하면 그래서 기각이 결국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각도 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좀 하죠.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 기각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거의 확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다시 돌아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원래 그렇다면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 예정돼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막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겠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각 뭐 결국 평의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다 끝났다고 같이 봐야 봤다고 보면 그렇죠. 윤석열 기각시킬 것 같으면 뭐하러 한독수를 빨리 기각시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먼저 결정됐다고 해서 네. 그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모양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기각 인용 예측이니까요. 네, 뭐 예측입니다. 이제 인용이 맞다고 보지만 어떤 정치적인 네, 어떤 그런 거 그렇습니다. 봤을 때 기각의 가능성을 말씀 주셨는데 네. 윤석열 탄핵 선고 결과의 예고편이다. 이거는 결정문을 좀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죠. 겁니까? 오늘 이제 10시에 네. 선고가 될 텐데 저도 지금 TV 앞에서 아예 처음부터 지켜볼 다 생각인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의 단초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왜 인용되는지 왜 기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것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내용에 12.3 내란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재판관들이 네. 그래서 그거는 명백히 위헌 위법하다. 그러나 뭐 한덕수는 어떻다 이렇게 나갈 것인지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같은 법조인으로서 알 수 아마 있을 쉽게 것 같아요. 쉽게는 아니고 판단이 될 거라고. 실제로 저희가 최재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문을 네. 보면서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납득이 되거든요. 그렇죠. 결정문 읽어보면 예, 예. 마찬가지로 아마 많은 내용들이 이번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문에 나올 것 같거든요. 많은 힌트가 숨어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그다음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네. 같은 경우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라기보다는 오히려 탄핵 심판이 이게 남용된 거냐에 네, 그 대한 부분이죠. 판단이었거든요. 이제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힌트나 단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0시 아마 많은 분들이 볼 것 같고 재판관들 이게 주문이나 이유 낭독할 때 하나하나씩 다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바로 이제 또 결정문이나 네. 이런 보도자료 이런 나올 걸 것 세세히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같고요. 세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분석이 가능할 것 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오늘 보면 이번 주에 윤석열 선고 가능할까요? 참 이게 선거 날짜 맞춘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지금까지 틀려가지고. 다 틀려서 예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한덕수 총리가 결정이 되고 오늘 되고 나면 이번 주 안에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하면 연달아 이틀 연속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고 수요일 날은 그 고3 수능 모의고사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휴교가 안 돼서 안 될 거다 이런 예측이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목금이 대충 예측된다.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일 날 있던 이재명 대표 선고 네. 이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이건 뭐 몰랐던 것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었든 그게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 즈음 혹은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결론이 비슷해져 버렸거든요. 지금 같아졌죠. 예. 같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만 보면 법조인으로서 보기에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매우 보면 간단하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간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끌었다는 것은 그거 정도로밖에 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 끝난 후에 하자. 네, 그렇죠. 보수 측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헌법재판소 내에서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든 아니면 밖에서 된 논의가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끼쳤든 네. 간에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다. 물론 전적인 재판 법원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네. 그 적어도 선고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는 좌고임하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오늘 2차 준비기일 공판 준비기일 형사재판 열리는데 불출석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첫 번째 준비기일은 출석했죠. 네, 했었어요. 그때는 구치소 있을 때니까 그랬나요? 근데 그날 그 출석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왔을 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얼이 빠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맨날 검사석에만 앉다가 피고인석에 앉아서 흔히 하는 말로 현타가 왔나? 현타 올 수도 있겠네요. 내가 진짜 예. 구속돼서 재판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서로 했었습니다. 예. 소추 나눈 것도 했는데 준비 기일은 원래 이제 잘 아시다시피 꼭 피고인이 이제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니 본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 그때 당시엔 또 구속돼 있었고 네. 지금 불구속 상태잖아요. 안 가도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속 상태에서는 또 아마 그때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바람 나온 거 쐬고 싶은 것도 예,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굳이 아마 준비기일에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지금 2심 선고 이제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1심하고는 좀 달리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뭐 분석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의 무죄는 정말 그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을 했던 위증교사 사건은 진짜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본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해버렸어요.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자백을 해버린 상태에서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전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그 자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유죄 쓰는 거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위증 교사죠. 네, 예. 위증 교사는 근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것도 집행유예가 네. 선고되어서 세게 너무나 나왔습니다. 좀 황당했는데요. 네. 문제는 그 지금 그 사건에 있어서 일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무죄 난 부분은 당연히 이제 무죄가 유지될 것이고 유죄 난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어떻게 한 말에 대해서 유죄가 난 것이 아니고 쭉 텍스트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말 했네 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판사가 남의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는 이런 말 했지만 이런 말 한 거야. 그러니까 유죄야 이렇게 한 얘기거든요. 네. 그게. 그것이 과연 2심 재판부에서 유지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2심 재판부에서 뭔가 정확하게 허인지 그렇죠. 특정해달라, 그렇죠. 공장 변경해달라. 이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했어요. 계속, 아니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검찰에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과연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네. 그런 후문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 뭐가 쟁점이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변호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어떤 핵심적인 논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 물어보고 검찰에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분위기는 1심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자체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또 이제 백현동 사건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것은 사실 다른 형사처벌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무죄가 난 위중교사 사건도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의 어떤 악의적인 기소, 정치 검찰의 어떤 행태의 결과물이라 저는 뭐 둘 다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죄가 네,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대등재판부가 뭐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2심은 뭐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더 꼼꼼하게 본다고 봐야 아무래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심은 부장, 예. 부장 판사가 주로 하고 배석은 거의 사실 의견을 내기 어려운 네.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항소심의 대등 재판부는 그 세 사람이 각각의 다 부장들이죠. 그렇죠. 다 네. 부장들이 모여서 하니까 서로 의견을 대등하게 낼 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다수는 뭐 저는 3인이 다 무죄라고 판단하겠지만 예. 적어도 다수는 이게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일반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초동에서도 사실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많이 얘기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또 네. 쪽에 법조인들도 달리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쪽 법조인만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재판 결과 이제 수요일 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상목 대행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 지금 발의했습니다. 뭐 결국은 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언제쯤 하게 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그 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다 전권을 이름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발의만 된 상태고요. 아직 본회의에 상정은 안 되는데 언제 상정이 될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가 있긴 한데 네. 그 일정이 아마 그때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결정된 건 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백히 헌법 위반을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네. 표현했고 맞다고 선언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걸 당연히 국가기관을 귀속하게 돼 있고 기속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안 했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행태를 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탄핵 발의를 하는 게 마땅하죠. 네. 그것이 또 해야 될 일이고요,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오늘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네. 탄핵 선고 네. 결과에 따라서는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 탄핵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할 필요 있냐? 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탄핵이 되는 사안이 명백하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 했던 공직자로서의 행위는 없어지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했던 행동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무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명백하게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네. 사실 탄핵 수주 권한을 준 의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것이 당연히 국회에서 반헌법적인 반법률적인 사람에 대해서 공직자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탄핵인데 그걸 네. 안 하면 뭘 하겠습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예, 탄핵인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뭐 뇌물하고 공갈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조치를 했더라고요. 최상목 대행.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알려진 바와 네.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최순실 이른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을 진짜 대놓고 봐준 빼줬다고 봐야죠. 미르재단 완전히 거기서. 봐줬다고 봐요. 예. 그때 경제금융 비서관이었나요? 그 비서관을 할 때 맞습니다. 사실 미르재단 486억 그 돈 수집할 때, 네. 돈 뜯어낼 때 직접 공갈도 하고 직접 실행했던 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안종범 경제수석 그걸로 실형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종범 경제수석은 실질적으로 뭐 우두머리고 그 밑에 진짜 경제비서관인데 진짜 일한 사람인데 왜 그때 왜 빠져서 그랬죠? 기소가 안 됐는지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건 이제 늦더라도 처벌받아야 돼. 그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하고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 뭐 아마 체포하라 뭐 그렇지, 이런 아니, 얘기 그렇지.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이걸 알고 있고 예. 제가 서리법적으로 반문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뭐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다 뭐 그 임명하라 이런 걸 강요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당연히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라고 이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이 야당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아예 정치행위 그게 파시즘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범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현행범이 예, 저도 맞고 현행범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범은 뭐 국민 모두가 체포할 수 있게 있죠. 돼 있고 형성법에 예. 그리고 뭐 몸 조심하라 이런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되긴 했더라고요. 이재명 예. 대표가 현행범 체포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걱정해 주는 저는 그 네. 말이 아니 탄핵 그 다음 정도의 그 강도의 말 아닌가요? 사실 탄핵도 하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당신은 현행범이 맞다 알려준 거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몸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더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입만 다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든 간에 그것을 갖고 다 뭐 조직 폭력배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직 폭력배가 뭐 그런 말 하나요? 뭐 그냥 찔러버리죠.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하는 정치가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빛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사하는 이재명 네. 민주당만 보고 상대방만 하는 계속 거죠. 욕하고 하는 그게 어떻게 수권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있으면 그걸 잡고 계속 해야 되겠다. 반사하는 이런 어떤 정치가 예. 국민을 건강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없죠. 집권 여당인데 네, 그렇죠. 발광을 해야지 반사를 그렇죠. 하면 안 되지 않나.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 딱 와닿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그 김성훈 차장 네. 결국 영장 기각이 됐고 네. 또 최근에 지금 문현배 재판관 뭐 죽이겠다 뭐 어떤 이런 좀 극우 세력 네. 체포를 했는데 또 검찰에서 또 그러니까요. 풀어줬더라고요. 네, 등등 그런 그래서 일이 있었는데. 검찰 법원에 대한 또 요새-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검찰- 국민들 사이에. 적어도 검찰이 네. 물론 영장을 발려했기 때문에 자신들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안 들어갔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검찰이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찌 됐든 간에 영장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영장이 청구가 네. 됐든 어쨌든 간에 검찰 자신의 명의로 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직자로서는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발부되도록 법원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한 것은 너무 옹졸하거나 자신의 뭐 임무를 방기하거나 혹은 다른 세력과 진짜 내통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충분히 싸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검찰에서 중요한 영장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가져오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기각시키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법원이 부담이 확 없어진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저는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어야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다 또 한 번 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너무 조금 이제는 쉽지는 않을 어렵겠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해서 상황이겠죠. 벽이 많이 부딪혔기 더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저 서버를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압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좀 문제 같아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저는 물론 김성훈 차장이 구속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질과 다른 문제인 게 그러니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한 저 서버 압색은 힘들다고 봐야죠. 김성훈이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가정하더라도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압색했을까? 결국 그 해결책은 모든 해결책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파면이겠죠, 윤석열 파면. 대통령이 파면돼야 앞서버 압색도 가능하고 네. 다른 정치적인 절차도 진행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안타까우시겠지만 네. 사실 김성훈 차장 구속으로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노여움이나 이런 걸 조금 풀어보시고 결국 윤석열 파면에 집중해야. 돌고 돌아 윤석열 파면이에요. 그렇죠. 돌고 결국 돌아. 윤석열 파면이 네.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해결돼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는데 또 네. 나와서 또 집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점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